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래일인 현지 시간 21일,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발언과 행동이 당초 예상과 달리 비교적 온건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시장이 우려를 덜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의 자동차 중 50%를 전기차로 한다는 전기차 명령을 폐기함에 따라 전기차 인센티브가 사실상 취소됐음에도 테슬라는 1% 미만 하락에 그쳤습니다. 테슬라는 장 초반에는 3%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UBS가 차세대 인공지능 전용칩 블랙웰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시총도 3조 4,490억 달러로 집계돼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트럼프 취임 첫날 미증시 3대 지수는 허니문 랠리를 보였습니다.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비트코인도 함께 반등에 성공했고요. 관세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조금씩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M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 이후에 4%가 넘게 뛰었습니다. 아침행위는 어젯밤 미증시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또 이지은 대표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트럼프 시대의 개막에 따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개장절 리포트에서 덕분에 내린 환율일까요? 트럼프 발표 직후에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양지수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 더 자세한 소식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글로벌 소식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와 미증시 3대 지수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거래일을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64% 상승하면서 19,75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0.88% 상승하면서 6,04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24% 상승하면서 44,02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예상보다 부드러운 모습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큰 원칙들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자 시장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공약을 이어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반적인 AI 관련 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02% 하락하면서 4.6%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흐름 보였죠. 1.29% 상승하면서 5,37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WTI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생산 확대로 인한 공급 증가 전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보다 1.8% 하락하면서 배럴당 76.02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M7 종목들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올라섰죠. 2.27% 상승하면서 140.83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공지능 규제 강화 조치 철회 행정 명령과 함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시총 1위 자리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은 3.19% 하락하면서 222.64달러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월가에 잇따른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장중 222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11월 4일 이후 2개월 반 만입니다. 시총도 줄어들면서 엔비디아의 결국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2% 하락하면서 428.50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라클과의 협업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라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협업해서 영업사원을 위한 AI 에이전트를 출시한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아마존 2.11% 상승하면서 230.71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4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면서 AI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오늘 0.6%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 유예 조치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아직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다운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릴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과연 틱톡의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유입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오늘 0.57% 하락하면서 424.07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주가의 하락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전기차 우대 정책을 없애는 것을 포함해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를 장기 투자 유망 종목으로 손꼽았고 목표가를 5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알파벳은 1.05% 상승하면서 198.05달러 종가 형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가 2024년 추정 3,900만 마일에서 2030년까지 10억 마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3M입니다. 오늘 4.1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보고한 후에 주가 상승했는데요. 3M은 산업용 저착제, 테이프, 전자제품 판매 증가를 호실적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향후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배런즈에 따르면 3M은 지난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68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인 1.66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매출은 60억 달러로 이 역시 시장 가이던스인 58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분기 비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3M은 향후 비교 매출이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환율로 인해 성장률이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샤오펑입니다. 6.1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당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샤오펑의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 대중국 관세에 관한 언급을 일단 보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트럼프는 보편 관세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샤오펑은 최근 중국에서 펼친 2025년 자동차 이구 환신 업무에 관한 통지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구 환신은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정책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그린스입니다. 9.19%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약국 체인 월그린스, 미국 법무부가 월그린스를 상대로 오피오이드 및 기타 강력한 중독성 진통제의 불법 처방을 알면서도 조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약물 남용 중독 사태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여파로 주가가 9% 이상 미끄러졌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월그린스가 수년간 불법 처방을 조제하며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월그린스를 포함해 관련 약국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대규모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그린스는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이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 시대가 지금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동맹 여부를 떠나 모든 정책에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미 구축된 글로벌 질서마저 뒤흔드는
슈퍼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셈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건의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그리고 에너지 패권 강화, 연방정부 개혁 등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78개를 뒤집는 명령에 서명하면서 1호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지우기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공언대로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했는데요. 이날 내린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에너지 패권 장악, 정부 개혁 등 미국인이 가장 지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에 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민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가장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세의 핵심인 에너지 부문에서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등에 있어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직전 내린 미국 연안에서의 신규 석유, 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정책도 뒤집혔으며 환경보다는 경제를 중요시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재탈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명령에도 서명했는데요. 또 취임사 등에서 파나마 운하를 반환받고 그린란드가 국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 때 대응과 중국에 기울어져 있는 조직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2020년 7월에 이어 다시 한번 탈퇴했습니다. 다만 무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부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중러 양국은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동맹 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이죠.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의 핵심은 국익에 대한 공통점, 강대국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 즉 핵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잘 지내왔다.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정부는 핵 확산 금지 조약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 인정을 자제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핵 동결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의 보편 관세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스트롱맨의 귀환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증폭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25%의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며 시기는 2월 1일일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두 나라에서 오는 모든 수입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예전부터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두 나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면서 캐나다는 매우 나쁜 마약 남용국이라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시기의 문제일 뿐 보편 관세 역시 준비하고 있다라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취임사를 통해서도 관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건 거죠.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북미 지역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서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 우려는 되살아났고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전달 마칩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 와이드를 통해서 더 자세한 소식 전달드립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트럼프가 귀환하고 나서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새벽은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도 생각보다 좀 덜했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어떤 흐름이었는지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주세요. 네, 결과론적으로 이제 트럼프는 결국엔 행정부 관련돼서는 이제 바이든 지우기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어저께는 기술주 M7 기업들보다는 물론 반도체 종목들은 시세 흐름이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M7 기업보다는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가 강했는데요. 물론 관세 관련돼서 생각보다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테마군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라던가 그리고 2차 전지 쪽에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시세 흐름이 조정의 흐름이 나와줬고요. 다만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바지에 중국에 대한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 철회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뭐 엔비디아 특히 M7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좀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다시 한번 추세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좀 일단은 자세한 부분보다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AI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소식들이 또 그 추후에 나와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에너지의 패권의 전쟁에서도 지금 미국이 이기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좀 초록불을 켜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역시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기술주 위주로의 강세도 나타났습니다. 뭐 어제 그래서 덕분에 우리 증시 역시도 HBM 관련주 오름세를 보였죠. 여전히 뭐 불확실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테마 장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행정명령을 빛의 속도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서명한 행정명령 내용들도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어저께 뭐 사진이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이렇게 서명하는 모습과 그리고 잠을 안 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종일 좀 서명하는 모습들이 사진이 좀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초반에 이제 국내 증시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왔던 부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의무화 폐지,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겠다, 그린 뉴딜 제외 이슈 있었고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가 있었는데 지금 석유 시추에 관련돼서 규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그랬지만 미국 쪽에서 또 시추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 흐름이 좋았던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화성에 미국 국기를 심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또 우주항공 관련돼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나왔던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근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약간은 눈치를 보는 쪽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얘기하기를 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과 관세는 굉장히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시장에서의 좀 앞으로 인플레를 신경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신경을 쓰고는 있구나라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또 해줬다는 점이 좀 특이한 하나의 이야기고요. 또 오늘 큰 정말 기대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AI 관련돼서 투자 계획에 대한 이야기 또 인프라 개발에 대한 관련 발표가 굉장히 크게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제 미증시에서도 지금 뭐 관련돼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그 훈풍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그린 뉴딜 싫다를 다시 한번 외쳤고요. 화성으로의 영토 확장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이 물가를 잡지 못했다라고 원초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인플레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서 바로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를 우리는 덜어낼 수가 있었고요. 인프라 발표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와 관련된 빅 이벤트를 예고한 만큼 이 부분에서도 울고 웃는 종목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AI 인프라 관련돼서는 뭐 건설이라던가 전력 쪽의 종목이라던가 그리고 뭐 지금 통신, 원전 이런 쪽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미증시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력 인프라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야기 나온 지 꽤 오래됐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바이든과 트럼프의 흐름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 트럼프는 결국에는 미국이 AI에 관련돼서는 모든 것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강한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일단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좀 AI랑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건설이라던가 전력 뭐 이쪽 관련된 종목들 원전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프라 투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각에서 또 트럼프 측근의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굉장히 큰 건이다,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파급력이 미국을 비롯해서 아마 국내 증시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훈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장에서 원전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나 AI 수요가 더 확장되면서 여기서도 더욱더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쪽에 대한 영향력도 한번 여쭤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자,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중국에 관련돼서는 지금 굉장히 좀 의외로 지금 시진핑과의 통화라던가 그리고 만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지금 방금 속보가 관세 부과 10%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분보다 상당히 완화적인 그런 네, 스탠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쪽에도 저는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라는 흐름의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은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의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근데 이번 트럼프 정부를 2기 행정부는 아마 키워드가 불확실성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의외로 우리가 2기 행정부가 나타나고 나서 출범하고 나서는 굉장히 강하게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다른 스탠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좀 하면서 지면서 계속 좀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행동을 확확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이게 추후에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모른다는 부분들은 좀 염두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 정도면 꽤나 우호적이고 의외의 관세 부과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젯밤에 서울경제신문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실제로 맞았었고 어떤 부분은 애매모호하게 좀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만큼 트럼프 2기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I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주가 영향력 어떻게 펼쳐졌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TSMC와 엔비디아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TSMC 첨단 반도체 공장이 몰려있는 남부 지역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가동이 일시 중단된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 쪽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AMD, 애플, 빅테크 AI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술주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생각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네.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좀 흘러갔던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 사실 워낙 지진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줬던 적은 없고 이제 뭐 심리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로 인한 큰 수혜로 이어진 적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고 이번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역시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제 IB 쪽에서 살짝은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의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엔비디아는 어저께 주가 흐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그때 젠슨항 CEO가 이 규제는 너무나 좀 너무했다. 그러니까 좀 우회해서라도 중국 쪽으로 우리가 중국은 사실 미국 쪽에서의 매출을 가져가는 비중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너무 확 다 모든 거를 차단시켜 버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난을 했고 트럼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러브콜을 좀 보냈었는데 보란 듯이 뭐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보란 듯이 모든 바이든의 행정 명령들을 철회를 했고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크게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관련돼서도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AI 관련된 산업을 굉장히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 뭐 이런 부분들,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결국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많았고요. 저는 좀 의외로 이번에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네. 중국에 가서 좀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피해로 다가오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맞습니다. 우려와 다르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다시 등극을 하면서 좀 불식을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했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엔비디아 쪽으로는 이미 매출의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기대하는 요인들이 많았고 애플은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어느 순간 확 꺾여버려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추가 하락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제 IB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실적도 우려가 되지만 앞으로 가이던스 관련돼서도 좀 보수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애플 자체가 지금 이번에 갤럭시 언팩 행사도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에게 또 수요 둔화에 대한 타격을 추가적으로 입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좀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 애플은 좀 상대적으로 아쉬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M7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약간은 좀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것보다 시장이 아직은 경계하고 눈치를 보는 흐름들이 있었다. 테슬라도 전기차 의무화 폐지가 결국에는 테슬라가 독식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원전, 양자, 암호, 우주, 항공 이쪽의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우리나라 증시까지 이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IB들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견고한 펀더멘탈로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줬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빅테크 CEO가 모두 모였는데 엔비디아 CEO만 나 홀로 자리를 안 했습니다. 참 우려가 컸는데요. 그래도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중국향 매출 역시 기대감 요인이 아주 많고요. 애플은 추가 하방 함량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7은 박스권 내에서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과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테마 역시도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세 부과 발표 연기로 국제 유가와 달러가 하락했고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4월 1일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라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관세 관련돼서 명분을 좀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편적 관세가 아직 준비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열린 그런 태도를 좀 보여주는 그런 트럼프의 행동이 있었고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뭐 중국 쪽에서는 아마 이 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관세가 낮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드는 게 중국 부총리가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우호적인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캐나다 관련돼서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국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여기서 그래도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식추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지금 에너지 쪽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결국에는 에너지 쪽에 우리가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유가에 대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자국의 기업들에게는 저렴하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넓혀주고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뭐 LNG에 대한 수출 확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다른 나라 쪽에서 비싸게 판매를 하면서 이윤을 남기겠다라는 이런 미국의 스탠스가 좀 담겨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유가 관련돼서는 우리가 사실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종목군들을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과연 어떤 쪽의 종목들을 봐야 될까라고 오히려 해석을 했을 때는 뭐 시추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피팅 밸브 쪽 이쪽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에게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별로 살펴본다면 시추나 피팅 밸브, 관 이음새 쪽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불법 이민 추방 명령에 초점을 좀 맞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 물가 상승 그리고 임금 상승과 물가 압박 대안으로 로봇주가 움직인 하루였거든요. 로봇주의 흐름은 당분간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저께 시간 외에서 굉장히 강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일손 부족 현상이 로봇 관련돼서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투자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로봇주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예전에도 로봇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이제 머스크가 로봇 관련돼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투자를 그동안 단행을 해왔고 그 결과치 옵티머스가 이제 올해부터 공장에 투입이 또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시작으로 내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그 양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정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위험한 일도 사실 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인 수요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요즘 트렌드가 약간 그거더라고요.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로봇에 대한 좋죠.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쪽으로까지 좀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시장 확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상반기 내내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사실 기술력적인 부분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순위권 윗선에 5위권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기술력 격차는 나라마다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수익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적인 요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쪽에서 힘을 가하고 있는 테슬라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조금을 폐지했을 때 차 업계에서는 악재가 되는데 테슬라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글로벌 IB들이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테슬라는 그럼 앞으로 쭉 승승장구할까요? 어제는 살짝 조정의 흐름이 나왔는데 네. 이게 저는 딱 조정이라는 그 단어가 걸맞는 그런 기술적인 건강한 모습이 조정인가요? 네, 기술적 모습이 보여졌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가를 좀 살펴보면 다른 기업들, 특히 리비안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보조금이 있어야지만 실적이 그래도 선방할 수 있고 받쳐줄 수 있었는데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없이도 우리는 괜찮다. 그리고 이번에 주니어 모델, Y 모델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또 미국에서의 출시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이 보조금 없이도 갈 수 있는 모델들과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했을 때 지난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괜찮다라고 자신감을 비춘 게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테슬라가 다시 한번 좀 점유율을 확대를 시키고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는 아우디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라는 뉴스도 나온 만큼 보조금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에서 인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테슬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영향력을 뭐 센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적, 숫자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기존에도 이거에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숫자로 증명된다고 했을 땐 시장에서는 더 테슬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쪽에서는 앞으로도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 쪽에서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재탈퇴했습니다. 이와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등 관련된 종목들, 테마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내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단순한 그냥 악재의 반영인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결국에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돼서는 어제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네. 대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하루에 그냥 당장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보면 약간은 즉흥적인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딱 첫날, 이째 날 완전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네.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국내 기업에서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탄소 포집 관련된 국내 기업들 중에선 테마성의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시적인 그때그때마다 스탠스가 달라지는 그의 발언 속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다만 태양광은 조금은 결을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게 태양광 관련돼서는 지금 업황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 점차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업들의 실적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건 시장에서 지금 당장의 일시적인 노이즈에 좀 흔들릴 수는 있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업황이 바닥이 찍혔고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에서는 반응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태양광은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미국에 뛰어들어서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은 다른 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탄소 포집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기업들을 더 뜯어보고 테마성으로 단순히 엮여있는 기업들은 이번에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게 시장에서의 관심도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 보면 우리가 흔히 물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단순한 호재성 이슈보다는 그동안 펀더멘털을 잘 지켜왔었던, 공부 잘했던 그런 기업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향후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증시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규제 완화라던가 그리고 의외로 의외는 아니죠. 항상 이야기해왔지만 친기업적인 이런 행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그리고 안도 이런 것들을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결국에 주인공은 AI라는 점을 좀 잊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AI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가 또 엄청나게 크게 이어질 수 있다. 5천억 달러 투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AI 관련된 기업들 위주의 투자가 좀 유효하다. 결국엔 여기서 파생되는 쪽이 원전이라든지 전력에 대한 부분들, 전력 기기라든지 이쪽 기업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I가 시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금리에 대한 정책적인 이런 스탠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그런 환경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 초반이기 때문에 읽어내야 할 부분들, 불확실성적인 요인들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날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기보다는 여기서 기회 얻을 수 있는 쪽, 조선이라던가 이런 쪽 있잖아요. 이쪽에서의 투자 기회는 지속해서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았다는 건 굉장히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국내 기업까지 제가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다음 주에 꽤 긴 시간 동안에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BOJ의 금리 결정 중요한데 지금 금리 인상 쪽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무게중심이 높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우리가 그때 굉장히 블랙먼데이 네.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있고 결국에 엔비디아 다 연결된 고리잖아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연휴를 쉬고 돌아오면 또 FOMC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일정들이 남아있는 만큼 또 초반인 만큼 불확실성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실속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여기서 마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트럼프 시대 개막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이든 지우기에 앞서서 트럼프 집권 시 변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요. 엔비디아 발열 문제 그리고 TSMC 실적 등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달러와 국채금리, 고용지표에 대한 부담감은 큰 상황 속에서 물가 지표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잠시 후 외신과 관련된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는 중국 판매 둔화로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시총 1위 자리도 내주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전거래일보다 3.19% 급락한 222.6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총도 3조 3,480억 달러로 줄었고요. 이는 엔비디아의 3조 4,490억 달러보다 적은 것으로 시총 1위 자리를 엔비디아에 내주게 됐습니다. 2024년 4분기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8.2% 급감하며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17.1%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판매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내주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사 제프리스는 애플의 투자 등급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하고 목표가도 200달러로 하향했고요. JP모건도 애플의 투자 등급을 하향한 것은 물론 목표가도 260달러로 내렸습니다. JP모건은 중국이 애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며 애플이 중국 업체인 화웨이와 사요미에 밀리고 있다고 등급과 목표가 하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화성 개척을 언급한 뒤 미국의 몇몇 우주기업 주가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지시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 정책의 영향으로 테슬라 등 전기차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 주가는 전장보다 23.93% 오른 22.94달러에 마감했고요. 또 다른 우주기업 로켓랩 주가도 30.29% 올라 31.2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취임사에서 화성 개척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그곳에 성조기를 꽂겠다. 개척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탐사 이주를 목표로 대형 로켓 우주선을 개발 중인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비공개 기업인데요.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펀드 데스티니테크 100의 주가는 이날 8.38%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21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날 마크 우에다 SEC 위원장 대행이
암호화폐 자신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업계는 오래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하면서 포괄적인 규제가 마련되기를 기다려왔죠. 이번 태스크포스는 위에다가 출범시켰지만 그동안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프로젝트를 이끌 예정입니다. 우에다는 폴 애킨스 SEC 위원장 지명자가 공식 인준 절차를 마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며 규제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SEC 발표에 따르면 이번 태스크포스의 주요 과제는 명확한 규칙 제정과 동시에 암호화폐 등록에 관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는데요. 향후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연방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CBS 방송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기업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초기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기업은 향후 4년 동안 스타게이트에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스타게이트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으로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로 시작해 다른 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 합작 기업에는 다른 투자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투자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CBS 방송은 전했는데요. 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오픈 AI 샘 올트먼 CEO, 오라클 공동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 회장이 이날 오후 백악관을 방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날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트럼프 취임에 허니문 랠리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전일장 한마디 지켜보겠습니다. 트럼프 덕분에 내린 환율, 그가 관세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덜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환율은 조금씩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정부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바로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만큼 트럼프도 물가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관세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압박을 조여오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와 환율 역시도 좀 요동치는 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경계감 속에서 양 지수가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도 올라갔었던 테마들이 있죠. 어떤 테마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기대감, 조선주가 역시나 기대감 1순위죠. 조선과 조선기자재, 피팅밸브 그리고 관이음새 쪽도 더불어서 엔진 쪽에서도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2기 행정부 출범에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었던 HD 현대 쪽, 한화오션 역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또 우주항공 쪽도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 트럼프가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화성까지 영토 확장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주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모멘텀을 발산을 하고 있는 만큼 스페이스X와 우리 쪽에서는 누리호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으로는 방산 쪽에서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상승 흐름을 오랜만에 보여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나는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하다. 그는 이제 핵 보유국이며 나는 그와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사실상 참 이례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사례였습니다. 남북 경협주 땅에서는 인프라 그리고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탔다.
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1+1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시기를 사실상 취임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살짝 말을 바꿨습니다. 가급적 빨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과 건설기계, 농기계 쪽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중국에 대한 고관세 압박 속에 우리 해운업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환율과 운임비 상승 쪽에서 해운주도 함께 조선과 마찬가지로 강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수출이 3배 넘게 뛴 K드론, 트럼프가 중국 제재에 우리 K드론이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드론 쪽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쪽에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대한 지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에서 하락했었던 테마들입니다. 트럼프 포비아가 현실화된 걸까요? 전날에 2차 전지는 상승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탔었는데 2차 전지주 급락했습니다. 엔캠과 더불어서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모두가 줄지어서 하락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파리 기후 변화에 대한 협정에서 재탈퇴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전반적으로 다 하방 압력을 보였고 또 행정명령 속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름이 쏙 빠진 데에 대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급락했었는데 다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언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자 10만 달러 다시 한번 웃도는 모습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우방국이긴 한데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지시를 하면서 한미 FTA가 포함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우리 쪽에서도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 바짝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세 폭탄을 어제는 피했습니다. 한 달 만에 환율은 1,430원대까지 뚝 떨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환율 변동성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의 여파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습니다. 0.2%포인트 한국은행은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상반기 내내 수출과 수입 품목들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제2의 고려아연이 탄생했습니다. 대명소노 사실상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경영권 분쟁을 다시 한번 크게 쏘아 올리면서 티웨이 항공 쪽에서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예림당도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고려아연은 8% 넘게 떨어졌는데 사실상 MBK 파트너스의 승리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영풍 역시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은행주,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속에 11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모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로봇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상한가 터치했고 어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장중에서도 시간 외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한미개발팀 감성교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로봇 개발주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트럼프의 한마디에 울고 웃는 시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이 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전 10시, 11시 사이 부근쯤에 멕시코랑 캐나다의 관세 25%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입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어제 시장의 흐름부터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한마디에 울고 웃었습니다. 특히 운 쪽을 좀 먼저 보면 2차 전지랑 친환경 쪽인데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랑 보조금 폐지에 대한 검토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랑 친환경주들은 당연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호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행정명령, 일단은 좀 무효화하는 거에 대해서 1호로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석유나 가스, 시추 확대 가능성이 좀 이야기가 되면서 이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강관 쪽에서는 지금 세아제강이 가장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있어서 공장 규모가 좀 꽤 큰 편이라서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유나 가스 시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쪽은 업황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아직 턴이 좀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쪽만 봤을 땐 좋지만 중국까지 같이 붙어줬을 때 업황 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선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쪽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올랐던 쪽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사실 이 코멘트는 조선에 대해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줄줄이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한국조선해양이나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에 가서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암시했고 우리 시장에서도 우주가 괜찮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우주 관련 종목들은 흐름이 좋게 좀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는 중국을 좀 옥죄는 데 있어서 진심인 인물이긴 합니다. 다만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대로 또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10%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양면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톤 자체는 중국을 좀 옥죄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반중국과 관련된 쪽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드론인데요. 중국에 대한 드론을 제재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드론 수출이 260% 급증했다라는 이 코멘트가 어제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어제 드론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AI 관련해서 AI를 좀 전달할 수 있는 팔다리 역할을 하는 통신 장비 쪽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반 화웨이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쪽이라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19년도에 19억 달러 지원을 좀 해주면서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중국 장비들을 좀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자금 부족 문제로 일단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게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랜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다른 제조사가 있기 때문에 제조사별로 다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좀 표준화해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망 중립성 규정 복원에 대해서 좌초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처럼 트래픽이 큰 기업들과 또 카카오톡처럼 트래픽이 작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망 사용료를 다르게 내게끔 만든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배드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신주들 흐름도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예상 체결 지수까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한마디에 울고 웃는 시장 속에서 흘러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그리고 BOJ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까지 같이 저희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22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업종 하나가 좀 흔들리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떨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상 체결가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2,530포인트 선, 다시금 그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7%가량 올라가면서 730포인트 선 위에서 출발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 증권 시장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종이목재를 제외하고는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의약품 쪽에서 1.18%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도 의약품 섹터를 들여다봤더니 개별 이슈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꽤나 많이 자리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들 주목받고 있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학이 2등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역시나 오늘장 안에서 시간 외에서부터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던
기계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4%로 거의 2%를 가까이 가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 장비가 의외로 0.05% 아주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가 1%를 넘어갔고 금융이 1% 도달을 한치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은 유지되곤 있지만 그동안 출판 매체, 복제가 다른 업종들 안 갈 때 유일하게 홀로 잘 가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은 다른 업종들 잘 가니까 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의 보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우리 시간으로 23일 오전 새벽에 이 갤럭시 언팩 행사를 미국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AI 혁신을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모으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증권가에서는 갤럭시 S25가 9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단독 뉴스긴 하지만 조금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올해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했을 때 절반 이상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객사의 수주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한 영향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K하이닉스 0.92%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하면 엔비디아를 바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 간밤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 다시금 탈환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이 블랙엘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또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반도체 시장의 겨울이 온다라고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13만 5천 원으로 냈던 게 바로 모건 스탠리인데 최근에는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22만 원 선까지 터치했기 때문에 이 15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낮다라면서 다소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같은 경우에 4%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7%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는 영향 때문이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라던가 공급망 강화 같이 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2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지난해 말에는 일시적으로 보류가 됐는데 만약 올해 통과가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이 CDMO 사업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SDV 전용차 개발 프로젝트 XP2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HLB를 제외하고 모두 다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알테오젠 3%나 넘어가는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냉탕과 온탕을 지금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유진투자증권이 22개월 만에 보유에서 매수라고 이제 투자 포지션을 바꾸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제장 하루 만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코프로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15%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미 협동 개발팀이 이 사람과 감정 교류가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휴머노이드 대장주로 꼽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을지 혹은 하락하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 파트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섹터를 살펴봤더니 지금 삼성중공업만이 하락부를 좀 강하게 켰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0.51%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1.28%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 안에서도 조선주는 그대로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국내 조선주의 강세가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한국 조선업체 협력이 이미 이전에 얘기가 나왔던 만큼 본격적으로 행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그 수혜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대로 내포가 되어 있고요. MRO 사업과 이 보호무역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LNG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경우에는 LNG선 수주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한미 협동 개발팀이 사람과 감정 교류가 가능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마인드봇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 유진 로봇이라던가 로보로보, 로보티즈, 태성과 같은 종목들 어제장 안에서 시간 외에서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섹터를 살펴보자면 일단 전자기술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기술 안에서는 반도체 투탑이 지금 다시금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0.1%대, 0.2%대 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다시금 보합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받는 종목 중 하나가 하나솔루션입니다. 지금 하락세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취임식에서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친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라던가 가스를 다시금 부활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에너지 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0.16%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우주항공 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의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를 추구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미국 시장 안에서도 오름폭 크게 형성했고요. 우리 시장으로 살펴봤을 때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을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름폭을 0.37%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제약 쪽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술 섹터 한번 들어가 보자면 일단 HLB 보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특징적인 종목들 소식이 있었습니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입니다. 이 타발리스정의 식약처 품목허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과연 시세를 어떻게 분출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식제 제품입니다. 이 메가던 플러스가 중국 허가 당국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5% 올라가고 있고 리가캠도 2.5% 올라가고 있습니다. 휴젤도 2.6%, 삼천당 제약이 3%로 오늘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잘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 좀 따라서 움직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강보합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처음에 현물에서 매도 포지션 좀 찍혀 있었는데 낙폭 좀 많이 줄여가고 있는 구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 수급 주체는 좀 기관들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어제 이제 미국 증시 특히 그 다우 쪽이 상당히 좀 강세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기관대 같은 경우에 코스피 쪽에 한 813억 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한 89억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매수 포지션이 좀 찍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어떠한 흐름은 조금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좀 수급에 대한 부재는 상당히 조금 아쉽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시장에서도 사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1,900억대 이상 또 매도가 좀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추세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 증시는 선별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시아 증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그 관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게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멕시코 관세 25%를 부과를 하겠다. 이것도 당장이 아니라 뭐 2월 1일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관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그래도 중지는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연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흐름들만 조금 보더라도 정말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조금 당분간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점에 조금 유념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로봇주들의 어떤 연속성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했을 때 취임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느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섹터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힌트를 얻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라든지 앞으로 인프라를 조금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트럼프 수혜주로 좀 엮이는 만큼 우리가 임기 내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언급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또는 이제 부정적으로 발언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또 수급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트럼프 수혜주를 조금 선별적으로 보시면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선 쪽인데 다만 이제 조선은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좀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기술적인 어떤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할 매수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또 펀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대규모 투자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뭐 애플 빼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좀 나쁘지 않았던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어떤 강세를 보여준 점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오늘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제 더존 비존 이런 관련 종목군들도 상당히 지금 고점 대비 많이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뭔가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기대감에 따라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쨌든 수급이 몰려야지 주가는 가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유진 로봇 어제 또 시간 외부터 상당히 조금 반응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유진 로봇의 어떤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로보라든지 로보티즈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휴머노이드가 상당히 우리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저는 이제 순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먼저 어느 정도 조금 활성화가 돼야지 그 다음으로 휴머노이드로 조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당장에 이제 로봇주들이 숫자로 좀 찍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자율주행 쪽이 먼저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이제 기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조금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액추에이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대장격으로 좀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로보이츠라고 해서 최근에 뭐 그 마곡동에서 이제 시범 운행이 또 들어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배달을 로봇이 한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을 만큼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이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로 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조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는 되찾았지만 이게 또 관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 나오면 또 1,500원대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또 수출주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그리고 관세에서 자유로운 게임이라든지 엔터 쪽도 한번 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좀 살펴주셨습니다. 일단 아직은 SK 하이닉스 실적도 있고 BOJ라는 또 굵직한 이벤트가 있어서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는 자리고요. 특히나 다음 주도 긴 연휴가 있어서 일단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서 팀장님께서 조선 쪽 좋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코멘트가 별다르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혜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어제도 잘 갔고요. 오늘도 외국인이랑 기관 순매수 봤을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HD 앞에 붙어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서요.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분할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가격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뭐 혹시 ETF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지금 외국인 기관 담아가는 거 보면 다 HD 계열이니까 HD 현대 같은 지주사를 좀 보는 대안적인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그 방법도 좀 괜찮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조선주 하면은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기자재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한 20종목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조선 좋다라고 해서 이걸 다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ETF가 상당히 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 조선 기업들을 이제 한데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업종에 따라서 이제 상승률이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ETF 쪽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개별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사업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는지에 따라서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LNG 쪽을 주력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밸류적인 부담이 덜한 뭐 이제 삼성중공업 이쪽을 조금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LNG만 있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주력 선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트럼프랑 엮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MRO 사업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대장주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현재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하나오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LNG 쪽하고 MRO 쪽하고 주력이 어디냐를 조금 파악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개별 기업을 선정할 때 굉장히 좀 쉽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MRO 쪽에서는 하나오션이 좀 탑픽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HD 쪽에서도 뭐 이제 인수 과정을 좀 밟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서 하나오션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라고 한다면 뭐 조선 3사 다 좋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좀 밸류적인 부담이 덜했던 뭐 삼성중공업까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완성 배 업체들이 가지 못하면은 같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조선 이제 완성 업체 쪽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진짜 쉬지 않고 올랐던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작년 한 12월부터 해서 거의 한 달 반 동안 보면은 한 60%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이런 하락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로부터 하방은 마이너스 15에서 20까지는 조금 더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트럼프 수혜주긴 하지만은 이게 사실 작년부터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본다면 지금 뭔가 단가를 하나의 단가에 좀 다 담기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시에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담이 가장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행복한 고민이시겠지만요.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최저가 16만 8,900원이었는데 지금이 33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도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에 의외로 지금 금호석유가 이름을 좀 올리고 있어서 석유화학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트럼프 입에 따라서 일단 이쪽도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기관 쪽에서도 러브콜을 좀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업황 턴은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 쪽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업황 턴은 아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도 붙어주고 중국도 소비 지표가 좀 나쁘지 않게 나오게 된다면 바텀 패싱 정도는 좀 가능할까요?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석유주들이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어떤 정제 마진에 대한 어떤 수익성 악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 부진이 가장 좀 컸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발 어떤 수혜까지 좀 붙어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조금 센티 관점에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연도 내내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주들 특히나 뭐 석유, 화학 그리고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각종 이제 우리 관련 시장에서 중국주라고 엮여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느 때보다 이제 중국도 중요한 시점인 게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지금 취임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1기 때를 이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만발의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국 쪽에서도 사실 트럼프가 기업인인 건 알았지만은 정책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본인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2기 때에는 중국도 상당히 조금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관세에 앞서서 관세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석유주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에 원자재 쪽은 좀 길게 안 보는 게 경기에 따라서 너무 이제 변동폭이 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성장주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센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조금 눌렸을 때 매수의 기회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50% 가까이 좀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다 다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제 한파 관련해서도 또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어떠한 요소들이 좀 붙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단기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0%에서 20% 정도의 어떤 업사이드는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석유화학 쪽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원자재 쪽은 또 워낙 경기 사이클이랑 좀 민감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센티 관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멕시코, 캐나다 다 이야기하는 걸 보면 트럼프 일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대응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센티 관점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거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먼저 SK 하이닉스는 내일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오늘 그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를 일단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설 연휴라
올라가서 그 전에 이제 차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리부터 음봉인 종목들 좀 골라서 집중을 좀 해보는 전략은 또 어떨까요? 네, 반도체도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는 거의 뭐 매번 방송 나올 때마다 조금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엔 이제 20만 원 선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그 기로에 조금 서 있죠. 사실 이제 20만 원은 넘어간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20만 원을 넘어갔다라는 것은 다시금 이제 정고점을 향해 좀 가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실적 좋을 거 대부분 다 알고 있다라는 있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기대감들이 1월 3일, 1월 초부터 먼저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막상 또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세론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실적에 맞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딱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대만큼 조금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부분들도 조금 연결을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반도체는 긴 호흡으로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등락폭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추세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번 실적도 좋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뭐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이제 루빈에 대한 어떤 엔비디아 가속기까지 조금 차세대 플랫폼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진율은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뭔가 실적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등락폭을 좀 기대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 하이닉스는 건재하다 이 정도를 조금 확인하는 어떤 수단으로 조금 이용을 좀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정말 중요했었는데 최근에 좀 돌파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향후에 이제 전고점 이상까지도 확실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적으로 보면은 현재 21만 8,500원대지만 기대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주가는 굉장히 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전고점 이상은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부터 조금 모아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겁먹기보다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그 하이닉스가 또 한 가지 뭔가 모멘텀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제 또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여기에 따라서 또 한번 AI에 대한 성장성이 좀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뭐 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 관점보다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열려 있다라는 점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내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견조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측에서도 지금 에이직 반도체에도 HBM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21만 8,500원입니다. 20만 원이 좀 중요한 선이었는데 일단 여기는 좀 안착을 해 나가면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위 테마들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로봇입니다.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로봇 쪽에서도 시세가 좀 붙고 있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반응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동력이 전체적인 양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합니다. 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또 한미 협동개발팀이 휴머노이드 마인드봇을 공개했다라는 모멘텀도 같이 좀 붙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암호입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양자암호 관련주들 잘 가면 커플링 돼서 따라가는 현상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자랑 우주를 좀 주제로 삼았다라는 부분이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이온큐가 16%, 리게티가 42% 넘게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화장품입니다. 지난해 이제 수출 규모가 102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 쪽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남아 있긴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속도 조절에 나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할지도 같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팀장님 어느 쪽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로봇, 양자모 다 뭐 주도 섹터긴 하지만 너무 조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는 점을 본다면 사실 화장품 쪽도 상당히 지금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수출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수출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 수출 그리고 강달러에 대한 어떤 수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밀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서 이렇게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이번 연도 내내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앞으로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하면 굉장히 좀 후순위 로 좀 밀려난 이제 섹터기 때문에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이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미국 현지 제품보다는 훨씬 더 싼 편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뭐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는 조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미국산 제품과 경쟁을 할 때 기존보다는 조금 불리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었던 종목군들이 그동안 잘 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조금 더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중국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보자면 뭐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이런 ODM 기업들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연도 내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3월에 중국의 양회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경제공작 회의에 대한 내용을 보자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25년도에는 재정 적자율을 상향시키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 부양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의지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구환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이제 코멘트를 조금 드려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이구환신 정책을 하는 이유가 중국 내수 살리기를 위함이거든요. 결국에 기업과 소비를 같이 살리기 위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구환신이라는 게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기존의 소비재 관련 것들을 이제 이전에 쓰던 거를 앞으로 새 것으로 바꾸면은 어느 정도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소비재들이 앞으로는 조금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기업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오히려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북미 중심의 인디 브랜드로 성장을 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중국 쪽보다 훨씬 더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이제 북미 매출 중심의 어떤 인디 브랜드 기업들이 고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조금 이번 연도부터 판도라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미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양호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 정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우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이 지금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20%대가 넘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럭셔리 제품으로 조금 승부를 봤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뭐 중소형 브랜드도 상당히 조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작년 3분기 실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향후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 중점적으로 조금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맥스 역시도 중국 비중이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ODM 쪽에서는 이제 코스맥스를 좀 탑픽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실리콘투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북미 매출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 여기서는 조금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부터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뭐 양회라든지 이제 그 회의를 조금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만 잠깐 이제 반짝이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북미 쪽 중심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역시나 이제 실리콘투가 앞으로 좀 대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 강세 쪽에서는 또 실리콘투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실리콘투 이 세 가지 종목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 여전히 좀 슈퍼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규모는 거의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역대 최고의 어떤 기록을 계속해서 좀 달성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번 분기에도 실적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체크해봤습니다. 이번 연도 내내 중장기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고요.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미국 제품보다도 싸다라는 새로운 시각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짧게 로봇 쪽 잠깐만 볼게요. 일단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시간 외에서부터 좀 이어오고 있는데 반도체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흐름이 좀 바뀌고 있었던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는 볼 때가 됐나라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우선 골고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이제 또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뭔가 우리가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수급이 그 안에서 이슈에 따라서 돌고 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소프트웨어만 있어도 구동이 안 될 거고 하드웨어만 있어도 구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하다라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쪽 하나 그리고 뭐 이제 그 하드웨어 쪽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 분산하시는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하드웨어 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에서 하드웨어 쪽에서도 뭔가 이렇다 할 것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둘 다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 상당히 좀 강세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안에서의 어떤 수급이 계속 돌고 돌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뭔가 한 가지에 치중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5대5로 나누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변동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 드디어 또 바닥 탈출하나 싶었더니 다시금 또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런 이제 언급에 따라서 계속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좀 변화를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조금 뭔가 몰빵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기보다는 조금 나눠 가시는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산해서 골고루 보자라는 조언 남겨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에 총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구상을 발표하자 한국 전선전력기기 주가가 뛰었습니다.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세계 2위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와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해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3사는 먼저 1,0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앞으로 4년간 5천억 달러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NG 수출시설 건설 검토를 재개하라고 밝히면서 22일 태강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환경 파괴와 미국 경제 악영향을 이유로 신규 LNG 수출 허가를 동결하는 등 에너지 수출을 제한해 왔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 경영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대명 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 항공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주주 명부 열람 등사 등 이 주주 제안을 전달하는 등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 20일에는 티웨이 항공과 정홍근 대표이사에게 경영 개선 요구서에서는 경영진의 전면 교체, 티웨이 항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상증자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 개선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에 양자 컴퓨팅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바이든 전임 정부의 인공지능 규제를 폐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했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다 상승불을 켰고요. 코스피는 2,530선 그리고 코스닥은 730선 그 위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시장 지금 상승폭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1% 올라가면서 그래도 2,530포인트 선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가량 올라가면서 730포인트 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오름세를 보일 때는 항상 이 2,530포인트와 730포인트 선이 어떻게 보면 이 한계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선을 오늘 깰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꽤나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도 매물을 좀 출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양시장에서 모두 매물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함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나홀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인데요. 종이목재와 음식료품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섬유의복이라던가 화학, 의약품 쪽에서는 그대로 상승불 켜져 있고요. 오히려 의약품 쪽에서는 그 상승폭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지금 기계가 무려 4.54%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에 이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가는 업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이제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유통이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금융이 1%대 그리고 기타 서비스가 거의 3% 강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지금 섬유, 의료와 음식료, 담배가 하락 전환을 했고요.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도 좀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화학과 종이, 목재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을 했고요. 현대차가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나 그 상승폭을 훨씬 더 확대를 나가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0.69% 상승폭을 조금 줄여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HLB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오늘장 안에서 기대감 굉장히 많이 모았던 게 로봇 관련주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히려 0.7%가량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안에서 알테오젠 6% 넘어가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거의 8%가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팀코리아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굉장히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3,8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짚어보지 못했던 쪽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부를 꽤나 많이 띄고 있는 금융 섹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 증권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은행주를 그동안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밸류업 정책 지속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고 더불어서 규제 리스크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이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기대해볼 만한 점이 꽤나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밸류업 계획 이행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주주 환율과 EPS 성장률 증가로 견고한 이익 기반의 이 주가 하방을 제한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굉장히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증권가에서 업종 내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 내에서도 적극적인 자산 운용으로 이제 금리 하락의 최대 수혜주라고 꼽히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주사 쪽에서는 지금 BNK가 2.48%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이전 행정부와 다르게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는 소식에 이 전기차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어제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몇몇 종목들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97, 에코프로 머티가 1.79%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금양이 2.8%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양상이 굉장히 짙게 깔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다소 아쉽습니다. 강보합 수준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BOJ 그리고 긴 연휴까지 앞두고 불확실성을 좀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